수십 년간 전 세계 하늘의 주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아니면 유럽 그들이 정한 가격과 그들이 허락한 기술만이 전 세계 하늘을 날 수 있었고 우리는 그저 그들이 만든 질서 안에서 관객으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독점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단칼에 거절했을 때 전 세계는 한국의 도전을 무모한 망상이라 비웃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은 여유롭게 시장을 독식했고 미국의 F-35는 대체 불가능한 권력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장 보수적이라 자부하던 프랑스의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의 KF-21을 특집 기사로 다루며 이례적인 경계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것일까요? 단순히 비행기 한 대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기술적 장벽을 깨부수고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파괴적 혁신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수식어를 모두 걷어내고 KF-21이 어떻게 전 세계가 경악하는 K방산의 심장이 되었는지 그 냉철한 숫자와 뜨거운 집념의 기록을 분석합니다. 외면당했던 서름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 경이로운 찰나의 순간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베스트셀러이자 프랑스의 자존심인 라팔은 분명 훌륭한 기체입니다. 하지만 차갑게 현실을 들여다보면 라팔은 세월의 무게를 숨길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라팔은 1980년대 설계가 시작된 기체로 근본적으로 4세대 전투기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KF-21은 태생부터 스텔스 기능을 고려한 4.5세대 이상의 최첨단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체의 외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사 설계와 정교한 마감이 돋보이는데 이는 단순한 디자인의 차이를 넘어 현대 공중전의 생존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라팔은 기체 외부에 노출된 카나드와 무장들로 인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데 명확한 물리적 한계를 보이지만 KF-21은 향후 블록 3 단계에서 내부 무장창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도록 기체 내부에 이미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억만금을 들여 업그레이드를 한다 해도 따라올 수 없는 확장성의 차이입니다. 프랑스의 항공기 제작사 다소의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시제기 출고식을 보며 저 속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냉소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은 밤낮을 잊은 채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하여 설계와 제작 공정의 오차를 제로에 가깝게 줄여나갔습니다. 라팔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성능을 대한민국은 단 몇 년 만에 뛰어넘는 기적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라팔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폐쇄적인 부품 공급망과 악명 높은 부품 가격은 운영 국가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미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통해 입증된 세계 최고 수준의 군수 지원 체계를 KF-21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강자 폴란드가 왜 프랑스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KF-21에 그토록 큰 관심을 보이는지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공유,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유지비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폐쇄적인 생태계를 고집한 프랑스의 디자인과 미래의 확장성을 위해 기체 내부를 비워두고 전 세계와 협력할 준비를 마친 한국의 디자인 중 시장이 무엇을 선택할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편의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KF-21은
바로 그 본질에서 라팔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팔이 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체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국제 방산 표준이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최종적으로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 주변에는 비관적인 전망이 가득했습니다.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ESA 레이더는 수천 개의 작은 모듈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파를 쏘아 올리는 정밀 기술의 집약체로 독자 개발에 성공할 확률은 0.01%도 안 된다는 조롱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포기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반도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질화 갈륨 소자를 활용한 최첨단 레이더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KF-21의 AESA 레이더는 기존 프랑스 라팔이나 초기형 F-35에 탑재된 레이더보다 열을 식히는 냉각 효율이 뛰어나며 더 멀고 정밀한 탐지 거리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국산화율은 이미 90%를 넘어서며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만의 전자전 대응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자립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부품 하나를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직접 레이더를 개발했기에 향후 어떤 새로운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하더라도 외국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우리 마음대로 성능을 개량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나 유럽의 레이더를 그대로 수입해 썼다면 우리는 매번 천문학적인 기술료를 지불하고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야만 했을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수석 연구원은 밤샘 작업이 이어지던 어느 날 레이더 모니터의 첫 번째 신호가 선명하게 잡히던 순간 팀원들과 함께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합니다. 그 눈물은 지난 수십 년간 기술 종속국으로서 겪어야 했던 서름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럽의 일부 선진국만이 보유했던 전략 자산인 AESA 레이더를 완벽히 통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히 껍데기만 한국산인 기체가 아니라 두뇌와 시력까지 모두 대한민국의 유전자를 가진 진정한 국산 전투기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이 눈은 이제 한반도의 하늘을 넘어 전 세계 하늘을 감시하는 글로벌 표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우리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없었다면 KF-21은 결코 지금처럼 당당하게 날아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강력한 눈을 가진 KF-21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F-35조차 긴장하게 만드는 새로운 경제적 무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산 F-35를 도입하면서도 속으로 앓고 있는 고질적인 고민은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운영 유지비와 미국의 과도한 간섭입니다. F-35는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지만 시간당 유지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며 복잡한 군수 체계 때문에 볼트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미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은 성능과 경제성,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틈새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실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 가격뿐만 아니라 향후 3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시장을 휩쓴 K9 자주포와 FA-50의 성공 사례를 통해 한국산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와 부품 공급이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는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KF-21 역시 이러한 한국 방산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최고 사양의 고가 기술만을 고집하는 대신 이미 검증된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기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마치 명품 수입차를 샀지만 수리비가 무서워 차고의 모셔두는 대신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언제든 쉽고 저렴하게 고칠 수 있는 고성능 국산차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KF-21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파격적인 기술 공유 정책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는 핵심 기술을 철저히 통제하며 도입국을 기술 종속국으로 만들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지 생산시설 구축과 정비기술 전수를 약속하며 파트너 국가의 국방력 강화를 진심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의 전략은 거대 방산 강국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경쟁력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가장 비싼 물건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선택합니다. KF-21은 바로 그 적절함의 정점에 서 있으며 이제 서방의 독점적 지위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장악했던 하늘의 질서는 이제 실용주의와 신뢰를 무기로 한 대한민국의 등장으로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운명의 시간, 2026년과 그 이후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누군가는 불가능한 꿈이라 말했고 또 누군가는 무모한 도박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모든 냉소적인 시선들을 뒤로 한 채 오직 실력과 숫자로 그 답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운명의 시간인 2026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은 단순히 시제기가 하늘을 나는 단계를 넘어 실제 공군 전력으로 배치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이미 최종 양산 승인이 떨어진 상태에서 경남 사천의 생산 라인은 쉴 틈 없이 가동되고 있으며 우리 공군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루마니아 그리고 필리핀 등 세계 각국이 도입 순번을 기다리며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 한 대를 납품하는 비즈니스를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항공 우주 산업의 메인 스트림에 공식적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현재 KF-21은 양산 단계에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초기 모델에서 일부 해외 기술에 의존했던 부분들조차 이제는 순수 우리 기술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2040년대를 겨냥한 독자 엔진 개발과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천 밤하늘을 가르는 KF-21의 엔진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소음일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자 자주국방의 심장 소리로 들립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수조 원의 예산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자국 기술로 개발한 국가라는 거대한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방은 구걸하거나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KF-21을 통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KF-21은 한반도의 영공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를 넘어 전 세계의 하늘의 질서를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2026년 그 전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껴보지 못한 가장 뜨거운 자부심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장대한 여정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며 그 끝에는 세계 4대 방산 강국이라는 담대한 목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F-21의 날카로운 기수가 구름을 뚫고 솟구칠 때 그 매끄러운 동체에 박힌 수만 개의 리벳 하나하나에는 이름 모를 엔지니어들의 밤샘 땀방울과 세금으로 이를 묵묵히 뒷받침한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차가운 쇳덩이와 복잡한 회로의 조합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KF-21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기술 종속의 서러움을 견디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었던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집념이 응축된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고 불가능이라는 중력을 이겨내며 우리만의 날개를 펼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경남 사천의 연구실, 불빛 아래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기술진들의 충혈된 눈과 시제기가 처음 지면을 박차고 올랐을 때 터져나왔던 짧은 탄식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한 당당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국방은 남에게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KF-21은 이제 한반도의 하늘을 넘어 전 세계 가장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실어 나를 것입니다.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기체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한국인의 심장이 뛰고 있으며 그 심장 소리는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데이터를 통해 진실을 보았고 그 진실 끝에서 우리 국방의 찬란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대한 여정의 다음 장이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K방산의 차세대 무기체계 분석 편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우리만의 힘으로 더욱 넓고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